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마음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노인상담사 김은주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드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아버님의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시설에 입소하고 싶어 하시는 여자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이 어르신은 원래 상담실에 예약이 돼 있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노크하시고 들어오셨는데 시간 약속 미리 안 하고 왔으니까 혹시 가능하냐라고 여쭤보시고 시간 여유 될 때까지 저쪽에서 기다리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바깥에서 이제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셨고요. 굉장히 단정하시고 바르시고 힘도 있어 보이시고 그러면서도 되게 친절하고 자상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키는 크지 않으신데 근데 그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요. 그 고관절 수술로 인해서 이렇게 걷는 게 좀 불편하시다고 하셨는데 평상시에 천천히 걸으실 때는 이렇게 잘 짚고 다니시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 보이진 않으셨지만 최근에 큰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괴로움에 빠져 계시다고 했고 그 이유는 아드님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드님이시고요. 아드님하고 같이 살고 계시는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견원지간이다라고 표현하시고요. 사이가 너무 안 좋고 관계가 지나치게 악화돼 있어서 이건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시설에 입소를 하든 아니면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결론이 날 것 같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 어르신은 젊으실 때 무역회사를 운영을 하셨는데요. 회사를 직접 운영하시다 보니 굉장히 바쁘셨다고 합니다. 이분 그 학력도 높으시고 그리고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셔서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생활을 하셨다고 하시고요.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니 아들하고 같이 보낼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대요. 그래서 아드님의 케어는 전적으로 어머님이 전담하셨고 이분은 이제 돈 벌고 회사 운영하느라고 엄청 바쁘셨던 거죠. 그리고 자녀분도 많지 않아서 아드님 한 분, 그래서 외동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외동아들이다 보니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 귀하게 이렇게 귀하게 그렇게 키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어르신의 부인께서는 지금 6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의 성품이 어떠시냐면 굉장히 착하시고 순종적이시고 종갓집 며느리 역할을 아주 잘하시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착하시고 순종적이시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굉장히 말씀도 조용히 하시고 뭘 안 하시고 다 이렇게 받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내분이 아들을 키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드님이 그래도 공부도 그냥 제법 하셔서 일본 유학도 다녀오시고 잘 지내고 계셨고요. 또 아드님도 사업을 하시게 돼서 아버님처럼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업체 운영도 하시면서 이제 어머님은 아들을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셔서 빨리 결혼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선도 연결하시고 중매도 여러 번 하시고요. 그리고 빨리 결혼시키려고 중매 한 20번도 넘게 중매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여러 번 돼봤지만 항상 모든 만남에서 다 성사가 안 됐고 그리고 다 싫다고 하고 서로 그렇게 해서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속상해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버님 표현으로는 아마 본인도, 아들 본인도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까워 속으로는 좀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결혼을 못 하셨고요. 37살까지 되셨는데 아드님이 37이 되시던 해에 운영하시던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세에 부도 나고 완전히 이제 다 정리해서 그래서 이제 이 집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드님도 그렇죠. 뭐 결혼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던 회사도 잘 안 돼서 그 부도 나고 이제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얹혀 살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님이 지극정성으로 아드님을 케어하고 뭐 먹이고 빨래해주고 집안 살림 다 해주시고 그렇게 케어를 하셨는데, 이 아드님은 그 이후에 좀 인생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좀 흔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조금 뭐 예를 들어 연말 같은 때 부모님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 하시고 그러시는데, 아드님 같은 경우는 나 뭐 누구 만나기로 했다 이러면서 뭐 지방이 내려가 버리고 뭐 한 3박 4일 연락도 없고, 그리고 뭐 전화도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갑자기 올라오고, 그래서 뭐 무슨 일이었다, 뭐 어땠다, 저땠다, 한마디 말도 없고, 설명도 없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고,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반복이 되니까, 아버님은 아들이, 무시한다, 부모를.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그때부터 좀 괘씸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어머님이 당신은 회사 운영하느라고 너무 바빴고, 근데 이 어머님이 종갓집 며느님 같은 역할에다가 집안 살림 다 하고 애들 다 케어하고 자기한테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데, 근데 이제 죽기 전에라도 내가 이 부인을 위해서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따뜻한 부인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걸 아무것도 못했구나 후회가 많이 드셨대요. 그래서 애정 표현 제대로 한번 못 해준 걸 너무 아쉬워하시면서, 그래도 죽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애정 표현도 하고 뭐 원하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계속 후회가 많이 남고, 부인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거,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동안은 진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평생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좀 여전히 미안하고 여전히 안타깝고 여전히 그립고 아쉽다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부인 돌아가시고 아드님하고 둘만 있게 되신 거죠. 그리고 부인께서 아드님 집안 살림 다 해주셨듯이 아들이 꼼짝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 아드님 식사 챙겨주는 거, 빨래 해주는 거를 지금 이 아버님이 다 해주고 계세요. 살림살이를 다 해주고 계시는데도 아들은 관심도 없고 말도 없고, 뭐 어쩌다 말 시키면 화를 내고, 아들의 뜻에 좀 다른 말을 하면은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폭력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버님이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수술이라서 실패율이 7, 80%나 되는 좀 어려운 수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하러 가게 됐는데도 아들은 관심도 없었고, 수술하러 가는 날에도 나타나지 않은 거죠. 없어지고 연락도 없이. 그래서 아버님이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구급차 불러서 이제 타고 수술하러 들어가서 수술 혼자 하신 거죠.
혼자 수술하시고 이제 깨나 보니 그때 이제 아들이 나중에 나타났대요. 아들이 나중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은 그냥 간병인 쓰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냥 사라졌다는 거죠. 간병이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래서 아버님은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고 아들이 진짜 왜 이러나 나한테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됐다고 했고요. 아들이 뭘 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못하게 하거나 아들의 뜻을 거스르거나 뭐 그렇게 얘기만 해도 아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심지어는 아버님을 때리려는 흉내까지 낸다고 해요. 뭐 이렇게 이런 거죠. 이렇게 흉내도 내고 실제 때린 적은 없지만 뭐 굉장히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너무 속상하셔서 그 노인학대 신고를 하시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방법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아드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하는 건 내가 아무리 봐도 아들이 호전될 것 같지가 않다.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 이미 어떤 상식선을 넘은 것 같다라고 아버님은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다. 내가 다 수발해주고 다 맞춰줄 수도 없고, 그리고 아드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다. 내가 다 버리고 그냥 시설로 들어가 버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드님을 정신병원에 넣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지금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들과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정말 헌신적으로 그 아들을 귀하게 키웠는데 아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보면 배신감도 들고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 좀 무섭기도 하고 위협감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은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좀 심각하죠. 그래서 이분의 이제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제 일단 첫 번째로 한 일은 노인학대 예방센터, 요즘에 이제 표현으로 따지면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예전에는 이제 노인학대 예방센터인데요. 그쪽에 연락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실제적인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로서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노인학대로서 어떤 이분이 원하는 시설 같은 데 갈 수 있는지, 노인학대 피해자들이 그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실 수 있는지 좀 알아봐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거는 이분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르신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아들이 도저히 통제가 안 되고 문제가 많다. 그리고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지금 아드님,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드님은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드님을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과 관련된 이제 그 계획이 필요한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아드님이 진짜 상황이 뭔지, 정말 정신과적인 어떤 질병이 와서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폭력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오고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에 대한 종합적인 심리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신과적인 질환의 여부 판단하고, 아들이 스스로 겪고 있는 그 심리적인 문제, 힘든 거, 이거를 해결을 해야만 폭력적인 문제라든가 다른 위협적인 문제라든가 이게 해결될 수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드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종합적인 심리검사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드님에 대한 상황에서
실제로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히 폭력적이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물치료 병행해서 심리치료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버님하고 같이 사는 게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일정 부분 분리를 시키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를 시키는데 일시적으로 분리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노인학대 예방센터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노인 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학대 예방 쉼터. 그래서 그 쉼터에 잠깐 뭐 몇 달 정도는 뭐 3개월, 뭐 추가로 하면 6개월까지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 정도는 안전한 곳에서 거주하실 수 있게 분리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드님이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의 뭐 밥이나 빨래나 이거 다 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서포트가 없으면 혼자 생활이 가능한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게 불가능한지, 완전히 은둔이나 지나치게 우울이나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면 혼자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서 이분이 조금 정상 궤도로 올라오면 그 다음에 아버님과 이 아드님과의 그 건강한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는 상황에서 조금씩 관계 회복을 위한 단계와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에는 각각이 건강하고 각각이 자기 문제나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충분해야 관계를 해결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각자가 좀 회복을 할 필요가 있다. 아버님도 어머님을 잃은 스트레스, 아드님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 우울, 그래서 우울증 약도 이미 드시고 계시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아버님도 좀 회복을 하고 건강을 그 심리적인 건강, 힘을 좀 키울 필요가 있고요. 아드님은 더더욱 그렇죠. 결혼 못한 것들이나 아니면 부도난 이후에 사회에서 배제된, 사회에 그 수용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걸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은 되는 건지 이런 부분 다시 점검하고 하나하나 다시 한 다음에 이제 좀 그 같이 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어쩌면 저는 사실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굉장히 따뜻하고 지지적인 분이셨다면 아버님도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힘들어 하시듯이 아드님도 어머님을 그리워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사실은 애도 단계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서로에게 터뜨리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각자 자기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각자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애도 단계에 대한 해결, 이런 거가 둘 다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좀 심리 상담을 양쪽에서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 회복을 좀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씩 살짝씩 밟아 나가면서 이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급박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하셔야 될 상황이고, 이 아버님도 그렇고 이 아드님도 그렇고 대인관계 폭이 그렇게 크거나 좋으신 분들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아버님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 활동 거의 안 하시고 그냥 뭐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계셨었고요. 이 아드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분 다 대인관계나 뭐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시 좀 확인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대인관계의 스킬, 다른 사람을 믿는 것부터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고 함께 가는 건지를 배워나갈 필요가 있으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게 나 혼자 고립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고립되면서 서로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같이 해결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케이스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이긴 한데 또 종종 일어나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은둔, 하시는 분들이 났었고, 옛날에는 은둔이 그냥 청소년기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중장년층의 은둔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그냥 포기하고 집에만 있는 거죠. 방밖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집 밖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관련돼서는 특별한 어떤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상담이나 아니면 다른 사회복지의 여러 체계에서.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은둔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방적인 빠른 개입, 집중적인 개입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아버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님의 아들을 잘못 키워서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이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이 어르신을 잘 도와드릴 필요가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그 상담실을 찾아오신 여자 어르신입니다. 이 여자 어르신은 굉장히 잘 차려입고 오셨는데 의외로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고요. 굉장히 유약하신 편으로 보여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도 자기 주장을 잘 못하시고 그냥 조용조용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 말씀은 이거였어요. 나는 시설에 입소하고 싶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좀 알아봐 달라. 이게 요구사항이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가족도 있고 또 따님도 있으시고 사위도 있으시고 뭐 그러신데 왜 시설에 입소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거를 가족들 모르게 입소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리고 싶지 않다. 나는 가족들 모르게 입소할 거다. 조용히 알아봐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가족 모르게 조용히 시설에 입소하고 싶어 하는 이유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도 그 충청도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셨대요. 근데 집안이 약간 양반 가문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따지시는 집안이셔서 굉장히 그 순종적이어야 되고 그 가문에 그렇게 하시는 그런 집안의 따님으로 생활을 하신 거죠.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셨고, 이제 따님도 나시고, 이제 사위분도 결혼도 시켜서 사위분도 얻게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남편도 잃으셨고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셔서, 그래서 혼자 생활을 하시고 계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도 약하시고 그러셔가지고, 혼자 생활하시고 있을 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결혼하신 건 아니고요. 재혼하신 건 아니고 그냥 동거 같은 걸 하시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분과 이제 같이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딸은 딸대로 그 사위랑 근처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고요. 사위가
가게에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장사를 하다가 그 업체를 몇 개를 계속 늘리고 그렇게 좀 너무 과도하게 욕심내면서 늘리고 하다가 결국은 사위가 부도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의 부도로 인해서 이 어르신이 모아뒀던 재산,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있던 재산, 딸하고 같이 있던 그 재산들도 다 날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나마 믿고 있던 재산도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오갈 데가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어서 더더욱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뭐 같이 살자라고 얘기하시는 그 남자 어르신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자분하고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그래도 나를 좀 돌봐주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랑 같이 살자 하셨으니 돌봐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같이 살기 시작하다 보니 그 남자 어르신은 매일 술 드시고 도박하시고 그러면서 술과 도박에 빠져서 이제 케어도 안 해주시고, 그렇다고 뭐 생활비를 제대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신 거죠. 근데 이분은 사실 좀 의지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동거도 하고 같이 살기를 시작을 하신 건데, 그런데 뭐 의지가 되기는커녕 자기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시니까, 그리고 생활비도 주기로 했는데 생활비도 안 주시고 용돈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힘드셨던 거죠. 그렇잖아도 사위의 부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파트랑 뭐 재산 다 날리셔서 힘드신데, 그나마 생활비 받고 뭐 좀 생활을 의지하려고 했던 남자분은 또 생활비도 안 주고 날마다 술 먹고 도박하고 그렇게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어디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딸하고 사위는 이 어르신한테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 경제적으로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둘 다 일을 열심히 해서 다시 일어서야 되니까 일을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손자녀들이 있어요. 손자녀들이 있으니까 여기 집으로 들어와서 요 애들을 좀 봐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와서 이제 애들 봐주면서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이제 이 같이 동거하고 있는 이분하고 뭐 생활비도 안 주고 뭐 케어가 안 되니 이분하고 사는 것도 싫고 여기서도 벗어나고 싶고, 그렇다고 그러면 딸이랑 사위 있는 집에 들어가자니 거기서 외손주 보면서 집안 살림 다 하면서 고생해야 될 게 뻔하고, 그렇다고 내가 갖고 있던 내 아파트랑 재산까지 다 날려먹은 그 딸 사위네 집에 들어가기도 또 마음이 안 내키고 싫으신 거예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은 다 싫다, 난 그냥 떠나고 싶다. 그래서 어디 싼 저렴한 시설 어디 있으면 나 그냥 시설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살고 싶다. 가족도 모르고 지금 이 동거남도 나를 못 찾게, 가족도 나 찾지 못하게 그렇게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이 동거남이 술과 도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나가겠다, 헤어지겠다 이러면은 또 무슨 행패를 어떻게 부릴지 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패 부리면서 뭐 딸이랑 이제 다른 집 식구들까지 괴롭힐까봐 그것도 좀 무섭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딸 사위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 또 막 케어하면서 사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형편이 나빠진 이후에는
친구들도 만나기가 왜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상황이 이렇게 나빠진 거를 얘기하기가 꺼려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모임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대인관계도 다 끊어진 상황이고 집에 이제 계속 혼자 있는 상황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 처박혀서 몰래 그냥 도망가서 그 시설 같은 데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시설 이제 조금 저렴한 시설을 좀 계속 알아봐 드리면서 상담사가 계속 이제 알아봐 드리면서 그래도 따님하고는 상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내가 너희들 때문에 니네 때문에 힘들어져서 생활이 힘들어져서 양로원 같은 데라도 가야겠다. 그냥 이렇게 그냥 툭 던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던지기만 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던지니까 이제 따님은 당연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집에 가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갈등이 일어날까봐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원하시는 건 저렴한 이제 양로원, 요양원인 거잖아요. 건강하시니까 양로원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실버타운. 그런데 이분이 돈이 없으시잖아요. 돈이 없으신데 건강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무료인 수급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무료인 그 요양원에 양로원에 가실 수는 없고 그러면 실버타운에 가셔야 되는데 저렴한 실버타운은 사실 찾기가 어렵거든요. 지금도 거의 없죠. 그나마 조금 저렴한 곳이 저희가 찾은 것 중에는 뭐 강원도 저쪽 이쪽에 이제 조금 저렴한 곳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안내는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강원도하고 충청도에 있는 걸 안내를 해드렸는데 충청도에 있는 거는 이제 자기가 당신 고향이 충청도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문내거나 소문나거나 이렇게 알려질까봐 충청도 쪽은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정말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강원도 쪽이나 이쪽을 좋아하시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가격이라든가 기타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궁금하신 걸 막 이것저것 여쭤보셨어요. 뭐 외출은 가능하냐, 뭐 비용은 얼마 되냐, 뭐 짐은 얼마나 가져가야 되냐, 막 이런 거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설에 들어가려고 할 때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부분 디테일하게 물어봐서 알아봐 드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진짜 가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나중에 통화하다 보면 지금 당장 가실 건 아니고 그냥 고민만 하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여러 가지 고민만 굉장히 많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도 가시죠. 이분은 뭐예요? 그냥 다 피하고 싶은 거죠. 회피하고 싶으신 거죠. 그냥 술 먹고 도박하는 생활비도 안 주고 케어 안 하는 이 동거남으로부터도 벗어나고 회피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지만 사위가 사고 쳐서 나한테 남아있던 뭐 아파트나 재산도 다 말아먹은 이 딸내에서도 벗어나고 회피하고 싶으시고 그러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성향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회피하고 도망가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런 패턴을 이제 계속 보이고 계시는 중이신 거죠. 그런데 뭐 다 아시겠지만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도피하고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여기서 강원도 어디로 간다고 하더라도 시설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따님하고는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돈이 없으시잖아요. 현재 갖고 있는 돈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장기적으로 실버타운 같은 데 입소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고 실제로 그렇게 결단을 하실 수도 있으실지 모르지만 결국엔 사실 그 문제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몰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동거남하고의 관계도 잘 정리해야 되는 거고요. 나는 당신이 생활비도 안 주고 처음에 나랑 같이 살자고 할 때랑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걸 끝내겠다. 요걸 명확하게 해서 정리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따님하고 사위한테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 말씀하시고, 그리고 걱정되는 건 걱정되는 거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또 내가 자녀 외손주 보느라고 그들 보느라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에 불편함, 나는 어렵다, 불편하고 못할 것 같다 라고 그것도 정확하게 너무 기분 상하지 않게 너무 통보하지 않으면서 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감정을 잘 표현하셔서 이해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결국 오늘 상담에서는 그 부분을 도와드려서 이분이 회피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고 내 상황을 표현할 수 있게 돕는 게 상담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표현을 충분히 못하셨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끌려다니고 남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는 어떤 성향을 보이시고 그렇게 끌려다니시면서도 그래도 한편으로는 내가 싫은 건 또 분명하게 갖고 계시잖아요. 나는 딸네 집 들어가서 애 보기는 싫다. 이런 거 명확히 있으시고 나는 이 관계에서도 이 싫다. 동거남과의 관계에서도 싫다는 거 명확하게 또 자기의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표현의 문제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건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제대로 잘 표현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설사 갈등이 조금 일어나긴 하겠죠. 근데 그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용기 있게 부딪혀서 그 문제에 매듭을 짓는 그 부분이 더 이상 이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회피 말고 매듭을 짓는 연습하고 그것들을 상담 세팅에서 상담자랑 계속 연습하시고 그리고 시도한 다음에 또 다시 연습하시고 그 다음 거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상담에서 연습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잘 표현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 어르신의 문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 해결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회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엉키게 만들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문제를 직면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 마음, 내 의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나의 마음과 내 의지와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한테 표현해서 그래서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전달하는 방법을 충분히 상담에서 연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담자랑 그런 거 연습하시는 게 상담이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게 상담자랑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을 거고 그게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추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아드님 때문에 고민하시는 첫 번째 사례 이야기 드려봤고요. 그리고 모든 거로부터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으신, 그래서 저 멀리 어디 산속에 있는 시설 같은 데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의 사례도 두 가지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뭐 세상에 사는 데는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있죠.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뭐 젊은 사람의 삶도 다 똑같죠. 인간의 삶은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살든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서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인간의 문제로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받아들여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좀 사람답게 봐주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옥죄고, 그리고 선택할 수 없게 만들고, 이렇게 선택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지는, 그게 이제 인간 심리잖아요. 기본 심리잖아요. 우리가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을 때, 그때가 진짜 문제를 해결할 타이밍이라는 거, 그때가 진짜 문제를 해결할 적기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그때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해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데 뭐 전국에 있는 또는 저희 같은 노인 전문 상담사들이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어려운 문제 가지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